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서머타임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시간으로 11시 반부터 시작되던 미국 시장이 이제는 1시간 당겨진 밤 10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투자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각 3대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3대 지수가 반등에 성공했지만 오늘은 다우존스 지수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0.85% 떨어진 42,438선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오늘도 2% 떨어지면서 17,809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P 500 역시 하락 흐름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1.3% 떨어지면서 5,696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현지에서는 지금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시죠. 유산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 스케줄에 관련해서 바로 CPI 관련된 지표가 나오게 된 날인 주입니다. 자, 일단 하나씩 이번 주 스케줄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지는 않지만 오늘부터 2일간 우크라이나 미국 관련해서 현재 광물 협정이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내일 기준으로는 미국의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졸주 구인이직 보고서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WASD 보고서를 통한 농산물에 대한 가격들을 보면서 CPI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바로 이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예측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예상치는 0.5%,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0.4%로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가 잡혀 있고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있었던 산불과 관세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예상치가 높게 잡혀 있는 듯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원유 재고에 대한 발표와 10년물 국채 입찰이 수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목요일 날 기준으로는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금요일 날 기준으로는 중국에서 발표하는 신규 대출 수치와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예상치와 소비자 기대지수,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오게 될 예정이다라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파월 의장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통화 정책에 대한 결정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고요. 미국 경기에 대해서도 좋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발언들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금요일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던 것들이 멈췄습니다. 다시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었는데요. 일단 그 이유는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 경기 침체 관련된 현재 의문이 들어가고 있는 경제 시장에서 지금의 경제는 괜찮다, 미국은 괜찮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안심시켰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현재 연준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면서 분명히 불확실성이 높지만 지금 당장 섣부르게 움직일 필요는 없다라고 시장을 안심시키면서도 전반적으로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나 갑작스럽게 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일축시켰고요. 이름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파월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긴 했지만 또다시 일요일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오늘의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관세 관련된 질문과 관련해서 경기 침체 관련된 부분들을 미국의 상황에서 제외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은 현재 우리는 경제 전환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일축시키지 못하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주가의 하락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여러모로 나오고 있다라고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지난주 토요일에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지만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발언으로 인해서 오늘은 하락 출발하고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한편 캐나다로 가보겠습니다. 캐나다의 집권 여당인 자유당 대표로 마크 카니 전 캐나다은행 총재가 선출됐습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관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될까요? 네, 현재 기준으로 새로운 캐나다의 총리가 뽑혔습니다. 경제 전문가인 마크 카니가 뽑혔다, 압도적인 데이터를 뽑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과의 관세 전쟁을 선포하면서 현재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새롭게 차기 총리로 선출될 예정인 마크 카니 캐나다 자유당 대표 같은 경우는 현재 영국과 캐나다 양국에서 현재 중앙은행의 총재로 재로제가 있으며
간단하게 정리하면 영국과 캐나다의 파월 같은 포지션을 유지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정치계 바깥에서 캐나다의 총리로 취임한 첫 사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경제 쪽 관련해서 현재 미국과 전쟁인 가운데 안에서 좀 더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크니 대표는 현재 당선된 뒤 첫 연설에서 우리의 경제를 약화하려 시도하는 누군가가 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다. 현재 우리가 만드는 것, 우리가 파는 것, 생계를 유지하는 방식에 부당한 관세를 부과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트럼프가 캐나다의 가게와 노동자와 기업을 공격하고 있다라면서 우리는 트럼프가 성공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현재 캐나다 정부는 미국이 캐나다를 존중할 때까지 보복 관세를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 미국은 캐나다가 아니다라며 캐나다는 절대로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관세 전쟁이 조금 더 강화될 것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강력하게 했다라고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TSMC 소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매출 보고서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지난 1, 2월 동안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첫 2개월에 대한 매출에 대한 얘기를 공개를 했습니다. 동시에 블룸버그 쪽에서는 여기에 대한 분석도 내놨는데요.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현재 TSMC 같은 경우 올해 첫 2개월에 대한 매출이 전년 대비 39%가량 증가했으며 이번 분기에 TSMC의 매출이 4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블룸버그가 분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TSMC 같은 경우 올해 첫 2개월간 24.5조 원에 해당하는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보고를 했으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지난해 TSMC의 매출이 연간 34% 증가한 것보다도 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TSMC를 포함해서 AI 칩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높다라는 걸 증명하는 지표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가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 사실 중국의 딥시크 쇼크 이후로 AI 열풍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쟁 중이며 새로운 AI가 오늘도 발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게 나오게 된 TSMC의 데이터와 브로드컴의 저번 주 어닝을 포함해서 아직까지는 AI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고 여기에 대한 경쟁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대만의 AI 서버를 생산하는 대만의 폭스콘 역시 첫 두 달간 매출이 25%가량 증가했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TSMC가 올해 직면한 최대 불확실성 중 하나는 결국 트럼프가 반도체 수입에 대해서 관세를 얼마나 부과할지 여부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TSMC는 트럼프 관세 발효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에 선적을 앞당기면서 이번 매출이 올랐을 가능성도 이번에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는 미국 내에 1,00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외국 기업 혹은 TSMC가 미국 제조업에 전반적으로 투자를 늘릴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딥시크의 등장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TSMC 소식도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은 모건 스탠리의 입장에 대한 소식인데요. 미국 증시에 대해서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경기 침체 조짐이 있을 경우에는 미국 주식이 무려 2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이 사실인가요? 네, 현재 미국의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미국 주가에 대한 우려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 얘기됐을 때 5%가량 추가적으로 하락이 S&P 500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여기에다가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현재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올 경우 S&P 500이 전반적으로 20%가량 빠질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반응들은 전반적으로 다른 상황인데요. 현재 모든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GDP가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로 인해 주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고요. 노무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반적으로 컨트롤된 침체다 보니까 경기 침체까지는 넘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그 가운데 안에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현재 미국 주식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일단 대부분의 의견들을 간단하게 추격을 하자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번에 아틀란타 연준에서 발표했던 GDP에 대한 예상치가 마이너스 3%에 가까운 상황에서 앞으로 발표될 CPI에 대한 지표, 특히 내일 모레 나오게 될 CPI에 대한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만약에 CPI가 높게 나올 경우 경기 침체뿐만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미국 주식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에 발표되는 CPI 지수에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